자, 그럼 위대한 항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펼쳐볼 건 말이죠. 바로 기업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보물지도, 재무상태표입니다. 아니, 선배, 솔직히 너무 막막해요. 삼성전자 같은 저렇게 큰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숫자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어디부터 봐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막히거든요. 근데 그 막막함을 해결해줄 열쇠가 바로 이 보물지도, 즉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복잡한 숫자 나열이 아니에요. 뭐냐면 회사가 가진 보물이 뭔지, 또 위험은 뭔지,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모험 안내서 같은 거죠. 이 지도 읽는 법만 배우면 여러분도 위대한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보물 지도를 제대로 해독하려면 가장 먼저 지도에 그려진 세 가지 핵심 기호를 알아야 해요. 바로 자산, 부채, 그리고 자기자본. 이 세 가지만 딱 이해하면 지도의 절반은 그냥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기호, 자산. 이건 우리 탐험선이 가진 모든 보물과 장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배 자체도 물론이고 저기 있는 강력한 대포들, 창고에 가득 쌓인 식량, 심지어 금고에 있는 현금까지. 한마디로 회사가 소유한 가치 있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자산입니다. 자, 두 번째 기호는 부채예요. 아니, 이렇게 멋진 배를 만들고 위대한 항해를 떠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계 정부나 은행 같은 곳에서 빌린 돈, 즉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할 빚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배를 만들고 대포를 사는 데 들어간 빌린 돈이 바로 부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호, 자기자본.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보물, 즉 자산에서 빌린 돈, 즉 부채를 싹 다 갚고 나서 진짜 우리 선원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남는 순수한 목, 그게 바로 자기 자본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호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보물 지도에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 등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짜잔! 바로 이겁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보물, 자산은 결국 남한테 빌린 돈, 부채랑 순수한 우리 돈, 자기 자본을 합친 거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 등식은 진짜 언제나 어떤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야 해요. 지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항상 똑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지도에 보면요, 자산이라는 보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단기 보물. 이걸 우리가 유동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배나 대포처럼 오랫동안 가치를 지니는 장기 보물, 즉 고정 자산이라고 불러요. 와, 선배, 이제 이론은 대충 알 것 같아요. 진짜 보물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오, 좋아. 아주 용감한 탐험가인데? 마침 여기 US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2021년도 지도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독해 보자고요. 자, 지도를 보세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기 자본이 있죠? 왼쪽을 보면 유동자산이 1,463밀리언 달러, 고정자산이 1,709밀리언 달러. 이걸 더하면 총자산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부채 총합이랑 자기 자본 2,330밀리언 달러를 더한 값. 어때요? 두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죠? 바로 황금률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총 보물의 가치가 무려 3,173밀리언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어디서 왔는지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의 아름다움이죠.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 균형감. 선배, 그럼 이 지도에 적힌 3,173밀리언 달러가 이 회사의 진짜 가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야, 정말 예리한 질문인데요. 바로 그게 이 지도를 한 단계 더 깊게 읽는 핵심 포인트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도에 적힌 가치, 우리가 이걸 장부 가치라고 부르는데 이거랑 실제 세상에서 평가받는 시장 가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장부 가치는 우리가 이 배를 처음 샀을 때의 가격처럼 과거의 기록에 근거한 값이에요.
회계장부에 딱 적혀 있는 숫자죠. 반면에 시장 가치는 현재 시장이 이 배를 얼마로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보물을 찾아올지,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전부 반영된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브랜드 가치나 기술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 이 클링온 주식회사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장부에는 총 자산이 1,100달러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자산을 1,600달러로 평가하고 있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도에 기록된 것보다 시장은 이 회사를 훨씬 더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차이가 회사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 미래 가치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재무상태표라는 이 보물지도는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과거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이 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항해를 할 수 있을지, 즉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고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자, 어때요? 이제 여러분도 보물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업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된 진정한 탐험가가 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질게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탐험가가 되어서 관심 있는 회사의 보물지도를 딱 펼쳤어요.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시겠어요? 그 배의 가장 큰 보물은 뭘까요? 아니면 위대한 항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기꺼이 짊어지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 나서는 진짜 모험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